클릭 감사합니다. 삼토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기 앞으로도 사태는 늘 빚에서 시작된다. 빚으로 버티는 개인, 기업, 정부, 경제가 되겠는데요. 자, 주식과 실물과 계리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주식 급락 위험 안고 있고 기업 파산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금값 대폭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솟던 금값 돌연 7년 만에 최대치 폭락. 사설, 정부, 기업, 가게 모두 빚으로 버티는 경제 얼마나 가겠나. 참, 빚으로 사는 것이 그야말로 오래 갈 수는 없죠. 코로나 충격 지속 시 76만 적자 가구 1년 못 버틴다. BIS 경고 한 민간 부채 증가 속도 너무 빨라. 코로나 팬데믹에 소매업, 항공업, 파산 보호 신청 대량 실업 잇따라. 미국 최장 역사 백화점 노드 앤 테일러 파산 보호 신청. 실업발 2차 경제 충격 시작. 고용 회복 10년은 걸릴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미국 기업 상반기 파산 신청 7년 만에 최대. 미국 기업 상반기 3,600곳 파산 보호 신청 8년 만에 최대치. IMF 미일 주식시장 실물 경제 괴리로 증시 급락 경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 주식과 실물 경제의 괴리가 지나치면 반드시 증시는 급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금은 폭락. 금값 단순 원상 2,000달러 아래로. 자, 매경증권 한겨레 아주경제에 따르면 8월 12일 천정부지로 치솟던 금값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등록했다고 밝히면서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한풀 꺾인 영향으로 풀이되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금은 가격 붕괴 쇼크는 미국발 거시경제지표 개선에서 출발했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생산물가 지수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긴 전월 대비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전자산인 금 투자 수요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던 금 가격이 4.6% 하락하면서 7년 만에 최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11일 현지 시간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금 가격은 전날보다 93.4달러 하락한 1946.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4일 돌파한 2,000달러 선이 5거래일 만에 붕괴된 것인데요. 은 가격은 11% 떨어진 온스당 26.05달러로 마감됐습니다. 자, 금값은 지난 4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고 5거래일 만에 2,000달러가 고지가 무너졌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2013년 4월 15일 이후 7년 만에, 퍼센트 기준으로는 3월 13일 이후 5개월 만에 각각 큰 폭으로 내리게 됐고 12일 한국거래소 금거래소는 현물 가격도 오후 2시 50분 기준 킬로그램당 72,020원으로 전날보다 6.6067% 하락했습니다. 자,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었는데요. 미국이 막대한 돈을 시중에 풀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리라는 전망도 금값을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고, 자, 3,000까지 예상했던 것이 2,000달러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매우 큰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11일 세계 최초 코로나 백신을 공식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10년 만기 국채 수율도 이날 하루 7ppb 뛰어올랐고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금값은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하겠지만 당분간 금값은 하락폭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금은 투자 자산으로서가 아니라 안전 자산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특히 부자들의 상속, 증여, 보관으로는 적당하지만 일반인 투자로서는 권하는 자산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 안전 자산이다. 그리고 큰 부자들이 상속이라든지 증여, 보관 등으로 적당했지만 일반인들은 투자 자산으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지만은 금 투자로 해서 큰돈 벌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안전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금이 갑자기 오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달러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서울경제인데요. 코로나에 정부 정책까지 법인 파산 신청 역대 최대, 그렇죠. 그렇게 됐죠. 동계집계 아래 상반기 법인 파산 신청 올해 최고치를 지나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서 17% 증가해서 446건에서 52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한 개 기업의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닥쳐와서 이렇게 파산이 갑자기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산이 매우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국 법원 파산부에 접수된 법인 파산은 총 52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485건보다 7.63% 37건 늘어난 수치가 되었고, 상반기 법인 신청건은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3년 218건을 기록한 이후 2014년 257건, 2015년 316건, 2016년 336건, 2017년 345건, 2018년 393건으로 그야말로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충격 시 76만 적자가구 1년 못 뱉는다는데요. 인류 역사상 위기는 늘 부채의 빚과 함께 왔습니다. 과다한 부채는 작은 충격에도 이를 갚지 못하게 되고 결국 경제 위기 부도가 찾아오게 되는 게 과거 수백 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IMF 사태도 모두 당연히 빚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빚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안전을 위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바로 빚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 충격이 지속될 경우 기업 부실이 심화되고 파산에 이르는 가계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1년도 못 버티고 파산하는 가계가 76만 가구에 이를 수 있고 기업의 절반이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되겠는데요. 분석 결과 임금 근로 가구의 실업 충격으로 1년을 못 버티고 파산하는 가구가 45만 8천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3개월도 못 버티는 임금 가구도 19만 1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영업 가구는 매출 충격으로 30만 1천 가구가 1년을 못 버티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가계나 저축이나 펀드, 보험 등 금융자산과 재산을 털어서 적자 대응에 나서더라도 1년이 안 돼 유동성 부족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절반은 이자도 지금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코로나 충격에 올해 내내 지속된다면 2020년까지 지속된다면 54조 원의 규모의 유동성 부족 위기에 놓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기업은 이곳 중 7곳으로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50%는 이자도 지금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위기 앞에 정부는 물론 기업과 가게까지 하루하루 빚으로 버티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이후 석 달간 국내 기업과 가계의 은행 대출 신규 대출은 75조 4천억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증가폭이 작년 같은 기간대 3,400 규모이고 은행이 돈을 안 쓴 기업들마저도 21조 7천억을 빌렸습니다. 달러 빚도 동시에 늘었고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의 외화부채, 대외부채가 지난 1분기 167억 달러 4.8%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직, 무급휴직에 처한 가계가 손 보일 곳은 그야말로 대출 창구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소상인과 기업들도 매출 추락, 수출 수주 급감에다가 자금시장 경색 조짐마저 보이자 앞다퉈 빚을 냈습니다. 빚으로 버티는 경제는 자칫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그야말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코로나가 가더라도 빚은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인하해서 이자 부담이 다소 줄긴 했지만 이 때문에 부채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이미 국내 총생산 대비 83%에 이르렀고 이 비율이 80% 넘으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국제결제은행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가계 부채가 가파르게 늘면서 국제결제은행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분 위험도가 7년 만에 보통에서 주의 단계로 높아졌고 올해는 코로나 쇼크까지 겹쳐서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11년 만에 부채 위험도가 경보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작년 38%였던 한국 내 국내 총생산 대비 호가 채무 비율도 올해 말 44% 넘어서
정부, 기업, 가계 등 3대 경제 주체 모두 빚더미 늪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벌어서 갚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IMF는 미일 주식시장,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실물경제 계리로 증시 급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실물경기는 결국 같은 방향으로 수렴하게 되죠. 결국 지금 벌어진 주식 실물 계리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계리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를 3 내지 6개월 선행해서 반영하고 이자와 유동성 부동산 정책과 세금 등 다양한 요인과 함께 정보를 주가에 선반영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상장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한 일부의 최상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어떤 그 표시를 대비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고요. 미국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07%에 불과하고 여기에 S&P 500 지수는 이 중에서도 그야말로 엄선된 최상위 500개 기업만이 참여하게 돼서 실물 경제에 취약한 자영업자 등 영세 업종은 배제되게 됩니다. 자, 6월 25일 IMF는 세계금융안전보고서에서 주요 선진국 주식 채권 시장에서 시장 가격과 실제 가치 간의 차이가 거의 사상 최대 수준으로 이뤘다면서 실물과 증시 계리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 통화 지원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 주식 채권 가치가 올라갈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향후 부정적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향후 주가가 하락을 이끌 수 있는 요인으로 코로나 사태, 제약산, 실업과 같은 사회 불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무역 긴장 심화 등을 꼽고 있습니다. 자, 미국 파산개혁 속도 그야말로 최대를 치닫고 있는데요. 2013년 이후 최고치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 200년 전통 의료업계 블룩스 브라더스 파산 보호 신청했고 베드베 앤드 비욘즈 2분기 매출 반토막에 매장 축소하고 유나이티드 상공 미국 내 직원 절반 무급휴직 예고하고 있고, 자, 미국에서 8년 만에 가장 많은 기업이 파산 보호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미국 파산자폐 자료를 인용해서 올해 상반기 3,600개 기업이 법원 파산 보호를 신청해서 상반기 신청 건수로는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미 유이 렌터카 업체인 허츠, 의류업체 제이크루, 명품 백화점 니만 마커스가 줄줄이 파산 보호 신청을 낸 데 이어서 최근 몇 주 사이에도 일본계 가정용품 회사 무지 USA와 소매업체 뉴욕 앤 컴퍼니가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자, 지난달에는 경제 안정화를 위한 미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 등 덕분에 파산 보호 신청 건수가 줄었지만 지난달부터 코로나 감염이 다시 크게 붙들려서 파산 보호 신청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금융위기 당시 2008년 상반기 3,491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파산 계획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에서 194년 역사를 가진 대형 백화점인 로드 앤 테일러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버티지 못한 채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드 앤 테일러는 3일 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파산보호란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파산법원의 감독 아래 구조조정을 병행하여서 회생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로드 앤 테일러는 지난 3월 코로나19 봉쇄 영향에 38개 오프라인 매장을 닫은 뒤 온라인 판매를 이어왔고, 파산보호 신청에 이르러 신청서에 로드 앤 테일러는 매장 폐업 격리 세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 소매업과 항공기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8일 내노라는 기업들이 파산 보호 신청, 매장 축소, 대량 해고 소식에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202년 전통의 의류 브랜드 블룩스 브라더스, 중저가 백화점 JC 페니, 명품 백화점 니만 마커스, 의류업체 제이크루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들은 온라인 이동으로 소매업 위기서이 도는 상황에서 올해 코로나 팬데믹인 소매업체의 치명타를 알렸고, 앞서 미국 명품 백화점 니만 마커스, 의류업체 제이크루, 중저가 백화점 JC 페니 등 줄줄이 파산 보호 신청을 냈던 것인데요. 블룩스 브라더스 역시 계획날을 견디다 못해서 이날 델라워즈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대변인은 전략적 검토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우리 경영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매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18년 처음 설립된 브룩스 브라더스는 미국 대통령 40명과 유명 금융인들이 애용한 브랜드로서 잘 알려져 있고 1980년 버드타운, 플로치서치 등 처음으로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 목욕용품 전문제 배드앤스 배드 비욘드 역시 이날 코로나 여파에 2분기 매출이 50% 가까이 줄어들었다면서 앞으로 2년 동안 220개 매장을 문 닫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매장이 5분의 1, 20%가 되겠는데요. 배드 베스 앤 비욘드는 2분기 주당 순손실익 1.96달러 매출을 13억 1천만 달러로 각각 보고해 월가 예상치인 주당 순손실 1.22달러와 매출 13억 9천만 달러를 모두 못 미쳤습니다. 배드 베스 앤 비욘즈 주가는 1년 전보다 50% 가까이 떨어진 상태고요. 미국 유나이트 항공은 이날 일선 직원 3만 6천 명에게 오늘 10월 1일부터 무급 휴직이 될 수 있음을 통보했습니다. 미국 내 전체 인력의 약 절반에 속하는데요. 승무원 15,000명, 호기 서비스 담당 11,000명, 정비원 인력 5,500명, 조종사 2,250명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아메리칸 항공도 앞서 직원들 2만 명이 남아든다고 밝히면서 비슷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한 기업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샌더앤드 푸어스의 글로벌 레이팅에 따르면 6월 25일 디폴트를 선언한 기업 수는 119개로 집계되고 이는 2019년 전체 118개보다 많은 수치가 되었습니다. 전체 디폴트 기업 가운데 66%가 미국 기업이고 섹터별로 석유, 가스, 소비자의 기업이 19개씩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결국은 이제 실업 사태와 고용이 어렵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지속되는 경기 둔화는 정리해고와 기업의 파산을 이어줄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더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실업 확산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미국 전체 고용의 절반이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은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하버드대와 일리노이대, 시카고대 연구진은 미국 내 500인 미만 중소기업 5,800곳이 현황 분석을 보고를 최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중소기업의 고용 인원은 지난 1월 말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사업장 문을 닫지 않고 영업 중인 기업들도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직원 수를 17.5%가량 줄였고 연구진은 중소기업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기업의 현금 보유량이 바닥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파월 의장은 이날 경기 침체 장기화를 경고했고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주최 화상연설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시기보다도 그야말로 심각한 침체에 직면했다면서 저성장과 소득 침체 장기화 등 심각한 경기 하강 위험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깊고 긴 충격은 경제 생산력에 지속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